메인에 링크 클릭해. 선착순 투자 전략 얼른 챙겨가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주식 투자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잃어보셨나요? 아마도 수백만 원, 아니면 수천만 원을 날려버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왜 당신이 계속 손실을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돈을 벌 수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투자, 대가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 한 사람이 80년 동안 증시에서 쌓아올린 투자 철학은 지금도 월스트리트 전설들이 매일 읽고 또 읽는 바이블과 같습니다. 코스톨라니는 단순히 돈을 번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천재였고, 그 심리를 이용해 평생 부를 축적한 진정한 마스터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패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식을 숫자와 차트로만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탐욕과 공포,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인간의 감정이 바로 주가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인 것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이것을 누구보다 일찍 깨달았고, 그래서 80년 동안 한 번도 큰 손실 없이 부를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숨어있는 깊이와 지혜는 현재까지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따라하려 해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경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법은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코스톨라니가 평생 강조했던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시장은 심리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부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한 분석을 하고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심리적으로 흔들리면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심리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평범한 분석 실력으로도 놀라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투자자를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플레이어와 스펙터라고 부르는 이 분류는 지금까지도 투자계에서 가장 정확한 구분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게임의 주체가 되어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스펙터는 그저 구경꾼처럼 시장의 흐름에 휩쓸리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투자자였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스펙터였을 것입니다. 스펙터들의 특징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따라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팝니다.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남들이 하는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항상 확실한 정보를 찾으려 하지만 정작 그 정보로 수익을 내지는 못합니다. 이런 행동 패턴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본능이 투자에서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플레이어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펙터들의 심리를 역이용합니다. 모든 사람이 팔고 싶어 할 때 사고, 모든 사람이 사고 싶어 할 때 팝니다. 뉴스나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줄 압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플레이어와 스펙터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스펙터에서 플레이어로 바뀔 수 있을까요? 코스톨라니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돈과 시간, 그리고 인내심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돈은 단순히 투자 자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여유, 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나 급하게 필요한 돈으로 투자를 하면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시간은 충분한 투자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식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려고 하면 결국 큰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면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심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덕목입니다. 좋은 종목을 발견했다면 시장이 그 가치를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면 결국 시장은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 시점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코스톨라니의 유명한 개와 주인 비유를 아시나요? 주식 시장을 산책하는 주인과 그 앞뒤로 뛰어다니는 개에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개는 때로는 주인보다 앞서 뛰어가고 때로는 뒤처져서 따라옵니다. 하지만 결국 개는 주인이 가는 방향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경제의 기본적인 흐름이고 개는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교훈은 주가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제의 기본적인 방향이 상승세라면 개인 주가도 결국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등락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보고 투자한다면 그런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또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완벽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도 매번 최적의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한다면 타이밍의 중요성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코스톨라니 자신도 완벽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했고 그 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꾸준히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투자 심리학 측면에서 보면 코스톨라니의 투자법은 인간의 감정적 편향을 극복하는 방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금액이라도 잃는 것을 얻는 것보다 2배 정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면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고 수익이 나면 더 오를까봐 성급하게 팔아버립니다. 이것은 투자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이런 심리적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투자하기 전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사고 어떤 조건에서 팔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는 그 기준으로 돌아가서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분산 투자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은 종목에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산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종목에 투자하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결국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집중 투자하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스톨라니가 실제로 사용했던 구체적인 투자 기법들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는 시장의 분위기를 읽는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문의 경제면 크기, 증권사 직원들의 표정, 택시 기사들의 주식 이야기 등 일상적인 것들에서 시장의 온도를 파악했습니다. 이런 감각적인 접근법은 수치와 그래프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코스톨라니는 대중의 심리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낙관적일 때는 조심하고 모든 사람이 비관적일 때는 기회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발상 투자가 아니라 시장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기회를 포착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가장 큰 수익을 낸 투자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 용기를 내어 투자한 사람들이 나중에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반면 모든 사람이 낙관하고 있을 때 신중하게 행동한 사람들이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 혼자만의 판단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스톨라니는 이런 정신력을 기르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바로 철저한 공부와 경험의 축적입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으면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법에서 놓칠 수 없는 또 다른 핵심은 현금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항상 일정 비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현금은 단순히 안전자산이 아니라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적 자산이었습니다. 좋은 투자 기회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투자할 여력이 없다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현금은 바로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기회비용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에 투자했다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니 손실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금은 손실이 아니라 미래의 기회를 위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장이 폭락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팔고 싶어 하고 좋은 기업의 주식도 헐값에 거래됩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 평생에 몇 번 없는 투자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자금을 투자에 묶어둔 상태라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항상 여유, 자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이런 전략 덕분에 그는 시장의 큰 변동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스톨라니는 정보의 활용법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보 그 자체보다는 정보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더 주목했습니다. 같은 정보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나쁜 뉴스도 좋게 해석되고 하락장에서는 좋은 뉴스도 나쁘게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실적이 발표되었다고 해봅시다. 객관적으로는 좋은 실적이지만 시장의 기대치보다 약간 낮다면 주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는 나쁜 실적이지만 시장의 예상보다는 좋다면 주가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의 절대적 가치보다는 상대적 가치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이런 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다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보 자체의 내용, 시장의 기대치, 현재 시장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단순히 정보에만 의존하는 투자보다 훨씬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매도 타이밍입니다.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은 모든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투자 목적에 따라 매도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기 투자의 경우에는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 보유를 지속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려서 좋은 기업을 성급하게 팔아서는 안 됩니다. 반면 단기 투자나 투기적 성격의 투자라면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과감하게 매도해야 합니다. 욕심을 부려서 더 기다리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스톨라니가 강조한 것은 분할 매도의 중요성입니다. 한 번에 모든 물량을 팔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누어서 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고점을 놓치더라도 평균적으로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부담도 줄일 수 있어서 더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손절매에 대한 코스톨라니의 생각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무조건적인 손절매보다는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에 변화가 없다면 주가 하락을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과감하게 손절매를 해야 합니다. 이런 판단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가 차트만 보고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사업 모델, 경쟁력, 경영진의 능력,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런 분석 능력이 바로 성공하는 투자자와 실패하는 투자자를 나누는 핵심 요소입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법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할 것인지, 단기 투자를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정해져야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경제학의 기본 개념, 기업 분석 방법, 시장의 작동 원리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코스톨라니 자신도 평생에 걸쳐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투자 이론을 배우고 연구했습니다. 투자는 평생 학습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실전 경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아도 실제로 돈을 걸고 투자해보지 않으면 진정한 실력을 기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점차 투자 금액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응용해야 합니다. 투자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고 과거에 통했던 방법이 지금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학에 기반한 코스톨라니의 원리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법을 마스터한다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투자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코스톨라니가 80년에 걸쳐 완성한 이 놀라운 투자법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장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모여서 거대한 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코스톨라니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가 평생에 걸쳐 발견한 시장에 숨겨진 비밀들입니다. 이것들을 알면 여러분은 다른 투자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실수할 때 여러분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스톨라니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증권시장에서 심리학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 심리학은 증권시장의 90%를 결정한다. 90%라는 숫자가 보이시나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상식을 뒤집는 폭탄 선언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산업 동향을 연구하고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이 모든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한 분석을 해도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주가는 여러분의 예상과 정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코스톨라니의 이 말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정보는 곧 파산이다. 정보가 파산이라니요.
우리는 지금까지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해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정보에 의존하는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좋은 정보를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그 정보가 여러분에게만 알려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자금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그 정보에 따라 행동할 때쯤이면 이미 주가에는 그 정보가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잘못된 정보에 속을 가능성입니다. 주식 시장에는 의도적으로 퍼뜨려지는 거짓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큰 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비일비재합니다. 정보에만 의존하면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톨라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정보보다는 시장의 흐름과 분위기를 읽는 데 집중했습니다. 투자자들을 소심파와 부하 내동파로 나누어 분석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소심파는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부하 내동파는 남들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흥미롭게도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은 항상 소심파입니다. 부하 내동파들은 항상 뒤늦게 참여해서 높은 가격에 사고 공포에 질려 낮은 가격에 팝니다. 반면 소심파들은 부하 내동파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 있게 사고 부하 내동파들이 흥분할 때 냉정하게 팝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에서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입니다. 소심파가 되기 위해서는 코스톨라니가 말한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돈, 생각, 인내, 행운이라는 네 가지 요소입니다. 여기서 돈은 단순히 투자 자금이 아니라 여유, 자금을 의미합니다. 급하게 필요한 돈으로는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은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의미합니다. 남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좋은 투자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후에도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운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에 세 가지 요소를 갖춘다면 행운도 따라올 것입니다. 코스톨라니의 실전 투자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현재 시장이 어느 국면에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하강 운동의 마지막 국면과 상승 운동의 첫 번째 국면에서 자신의 돈으로만 주식을 매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신의 돈으로만이라는 부분입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하면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매수 후에는 인내심을 갖고 보유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보유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주식 시장으로 몰려들어 너도 나도 주식을 사려고 아우성 칠 때는 과감하게 팔고 시장에서 손을 떼는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시세가 상승하면 사람들은 몰려오고 시세가 하락하면 사람들은 떠난다는 코스톨라니의 말이 이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의 논리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구매를 망설이고 가격이 내리면 구매를 고려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지한 대중의 심리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움직임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스톨라니는 또한 미련한 사람들의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똑똑한 것보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잡한 분석에 빠져서 단순한 진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너무 약삭빠른 사람들과 박식한 바보들에 대해서도 경계했습니다. 지나친 영리함이나 과도한 지식이 오히려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톨라니는 어떠한 증권 시장도 똑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계속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도 끊임없이 학습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탐욕과 공포, 희망과 절망은 시대가 바뀌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코스톨라니의 완전한 투자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기법이 아니라 인간과 시장에 대한 깊은 통찰력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도 시장의 90%를 지배하는 심리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투자의 달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